자, 일단 오늘 본머스 원정에서 치렀던 이제 토트넘과 본머스 3라운드 경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0. 제임스 메디슨 선수와 클루세스키의 득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는 우도지와 또 우도지가 이번에 첫 번째 어시스트 하면서 이제 클루세스키한테 득점을 이어줬고요. 게다가 또 전반전에 봤을 때는 제임스 메디슨의 득점을 이어진 걸 보면서 마타르사르의 첫 번째 어시스트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보면요, 마타르사르가 오늘 전반전 봤을 때 사르가 오늘 첫 번째 도움을 1 어시스트 하나 해줬고, 게다가 이번에 오늘 경기를 보면은 또 이번 경기 포함해서 토트넘 현재 2연승입니다. 자, 일단 보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현재 2승 1무입니다. 현재 2승 1무로 선두권을 가져가고 있는 토트넘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토트넘 현재 1위로 단독 선두로 올라갔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잠시 후에 이어지는 경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노팅엄 경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맨유하고 노팅엄은 최근에 분위기 안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맨유하고 노팅엄도 현재까지로서는 1승 1패예요. 근데 1승 1패인데 현재 맨유는 1승 1패 똑같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뭐겠습니까? 토트넘은 현재 2승 1무예요. 2승 1무. 근데 보면은 2승 1무인데 다음 경기가 벌리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벌리를 어떻게 잡냐? 간단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무조건 선발이면은 내세울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오늘 컨디션에서 안 좋다면은 그나마 뭐 빼주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부상 차원이 이어지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오늘 전반전과 후반전에서도 연달아 득점이 나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득점이 안 나와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연달아 두 번째 슈팅을 때렸단 말이죠. 득점하려고 이어졌겠지만 그래도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페리시치가 아까 후반전 교체 투입했을 때부터 첫 번째 경고가 나왔잖아요. 근데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체크했습니다. 근데 체크한 결과를 따르면 일단 비디오 판독 결과에서는 다행히 다이렉트 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칫 잘못했으면 페리시치가 만약에 다이렉트 퇴장 받았으면 진짜 교체 투입하기 전까지는 좀 제발 좀 조심해야 될 건, 다이렉트 퇴장 조심해라, 뭐 경고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만약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페리시치는 결국 다이렉트 퇴장받고 투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서 또 일을 저질러냈으면 진짜 이거는 좆된 상황이었어요. 개 망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페리시치는 현재 첫 번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트넘은 현재 경고가 몇 장이냐면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현재 히샬리송은 경고 1장, 그리고 비수마도 경고 1장, 페리시치도 경고 1장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근데 각각 경고 한 장 한 장씩만 다 받아갖고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야 돼요. 왜냐, 지금 페리시치도 아까 마타르사르 교체 투입하기 전에도 경고 1장 받았는데, 경고가 아니었으면 여기서는 레드카드 1장만 나왔으면 진짜 이거 인생 좆될 뻔했습니다. 인생 조질 뻔했어요. 그리고 비수마도 히샬리송도 마찬가지로 경고 각각 1장씩만 받으면 다음 경기 못 나온다는 점 있잖아요. 다음 경기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건 경고 누적 퇴장 조심해야겠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도 그렇지만 히샬리송은 현재까지로서는 호이비에르하고 교체 투입하고, 비수마는 일단 로셀소와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음 경기가 벌리전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경고도 퇴장받으면 진짜 이거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수마도 그렇지만 히샬리송이나 페리시치 같은 경우에는 각각 경고 한 장만 받으면 진짜 다음 경기 누적 퇴장이면 2경기 이상 못 나와요. 근데 2경기는 못 나오지만 조심해야 될 건 태클 조심, 살인적인 태클 조심. 그것도 뭐 통수 때리지 않는 게 조심.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흥민 선수는 오늘 득점이 안 나왔으면은 다음 경기에 득점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스포티비에서도 지금 장지현 해설위원님의 말씀대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득점했으면 이번 득점에서는 호날두 선수와 기록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날두 선수의 기록을 깰 수 있고 나머지 있는 선수들 그 기록을 먼저 깨는 선수들은 거의 뭐 손흥민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양동석 캐스터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만 넣었으면은 호날두 선수와 타이 기록을 같이 낼 수 있지만 타이 기록을 먼저 깰 수 있다 그런 생각했는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호날두와의 타이 기록을 깰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타이 기록을 동률로 이어지면은 손흥민 선수하고 호날두 선수의 각각 기록은 같아요. 근데 같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호날두 선수의 기록을 먼저 깬다면 무조건 손흥민 선수는 호날두 기록을 바로 깬 선수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손흥민밖에 없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호날두하고 같은 기록을 뭐 동률로 이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게다가 지난번에 그때 보면은 모하메드 살라도 같은 기록을 깰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잖아요. 손흥민 선수하고 모하메드 살라의 그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공동 득점왕까지 이어졌지만, 근데 거기서는 만약에 손흥민이 모하메드 살라를 득점 순위에서 이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단독으로 득점왕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 선수였으면은 그 정도는 뭐 기록을 손흥민 선수도 거의 뭐 깰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뭐 물론 할 수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호날두 선수의 기록을 깨는 선수들이 없어요. 뭐 물론 호날두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호날두 선수의 기록을 무조건 깰 수 있다는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다음 경기 벌리 원정은 어떻게 치러야 될지 문제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다음 경기가 벌리 원정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 21-22 시즌에서도 그때 보니까 벌리가 그때 강등까지 내려왔잖아요. 강등까지 가면서 승격까진 하고 싶은데 승격하고 싶은 데마다 이번 시즌에서 또 승격을 했잖아요. 그 지난 시즌에 승격하면서 다시 1부 리그로 왔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1부 시즌 승격했잖아요. 그때 강등당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강등당한 지 2년 됐을 거예요. 지난 21-22 시즌 때 벌리가 강등당하면서 그때 22-23 시즌에 2부 리그에서 운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 좋게 올라왔으면은 무조건 해볼만 하다. 다음 시즌 동안에만 뭐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뭐 물론 벌리도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봐야겠구나 생각해야 되니까, 뭐 물론 벌리는 상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벌리를 무조건 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 벌리는 지난 시즌에는 다르지만 지난 시즌과 뭐 지지난 시즌 다르지만 그래도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지난 21-22 시즌 때 벌리전 무조건 잡았다면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지난 21-22 시즌 때는 손흥민 선수가 벌리전 때 승리했던 기록과 또 이번에 다음 경기가 이제 9월달에 이어진 경기가 9월 주말에 이어집니다. 9월 주말에 언제냐? 일단 확인해보면요. 9월달 주말에 펼쳐지는 경기는
자, 보겠습니다. 9월 2일에 이어지는데 9월 2일 이제 저녁 한 밤 11시 경기가 이어지는데 이제 오늘 8월 마지막 지나면 이제 8월 마지막만 지나면 이제 바로 모든 게 이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8월 마지막 주말만 지나면 이제 9월 첫날 첫 주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벌리 원정 치르는 건 토트넘이고, 근데 벌리는 홈에서 치르지만 그래도 다음 경기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꼭 잡아야 될 팀은 벌리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토트넘 현재 3연승까지 갈 수 있어요. 전력 질주할 수 있다면 무조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믿음직한 선수들은 좀 오히려 많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에서는 아쉽게도 그때 유럽 클럽 대항전은 못 갔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은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벌리 잡으면 3연승이고 만약에 이렇게 잡지 못한다면 3연승 저지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토트넘은 다음 경기 벌리 원정은 잡아야지만 3연승 가능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다음 경기가 또 언제냐, A매치 휴식기입니다. 다음 A매치 휴식기 지나고 또 16일의 경기가 이제 또 셰필드와의 또 홈에서 이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토트넘은 A매치 일정 끝나면 이렇게 이제 또 일요일날에 또 북런던 더비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9월달에 또 이어지는 경기가 벌리 원정, 그리고 셰필드 홈에서 치르고, 그리고 A매치 휴식기 끝나면 이제 또 셰필드 홈에서 치르고, 그런 다음에 24일에 또 경기가 북런던 더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3연승이나 4연승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각오와 함께 또 이어져야 되고, 게다가 뭐 클루세스키도 오히려 너무 잘했고 호이비에르도 오히려 돌파력은 오히려 미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기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잡을지 못 잡을지는 그거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경기 벌리전 때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